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죠.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죠. 네. 시장 보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을지 궁금한데요. 정서한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 외에서는 종목별 이슈에 집중하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셀피 글로벌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회사가 리튬 플러스와 함께 이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 가격 제한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또한 이 차량 경량화 모멘텀 지속이 되면서 현대차 조지아 신공장 착공 준비 소식 재부각됐습니다. 계속해서 원래 있었던 재료가 부각을 받으면서 에코플라스틱도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대원화성은 산업부의 캐나다 광물 협약 계약 체결 기대감에 이 IRA법 수혜주로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요. 8% 넘는 강세 이어졌고요. 이른바 또 스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제철 파업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역시나 지속된 모멘텀으로 부국철강이 시간 외에서 4.47%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도 스펙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 기대감에 삼성 스펙이 4%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면 스펙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원화성에 대해서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인플레 감축법 수혜로 쪽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맞으나 이전에는 사실 그 리비안 관련주로 많이 엮였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리비안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리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신발 또는 이제 그 차량 내장 제용 합성 피혁을 계속적으로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신규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차량들 관련해서도 나중에 또 엮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약한 모멘텀을 가지겠지만 좀 최근에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들었다시피 정부에서 이 인플레 감축법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캐나다의 그렇죠. 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특히 대원화성이 캐나다에 있는 몰디브덴 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의 그 광산을 쪽에 계속 접촉을 한다. 맞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대원화성에 있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 몰디브덴 광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제 지분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21%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캐나다에 계속적으로 광산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예. 특히 뭐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이 중국에 좀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 인플레 감축법을 저희가 좀 우회를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에 있는 좀 광산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몰디브덴 광이라는 것은 몰디브덴이라는 금속은 사실 예. 그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좀 배터리와는 좀 연관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이 캐나다 광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있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뭐 캐나다 광산 쪽에 지분이 있으니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런 광물을 가지고 들어오기가 힘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수출을 못하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못 받는 이슈가 생기기 보조금을 때문에 못 받으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외유를 통해서 캐나다와 함께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이런 광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광산 개발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대원화성이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에도 15%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얼마나 여력이 있을까요? 사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시초가가 좀 뜰 확률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 초반 매수보다는 좀 지났을 때 매수가는 한 3,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3,800원까지 보시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이제 3,1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3,800원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매물이 가장 두꺼워서 네. 아마 이걸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만약에 이걸 소화한다면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도 있겠지만 일단 3,800원에서 4,000원 부근에 매물병 많이 쌓여 있는 곳까지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주도 볼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연속성에 집중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단 이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약한 수급 속에서도 연속성 보인 기업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글로벌 설계 구매 전문 기업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연속성을 보이면서 담아냈는데요. 이 내년까지 수주 릴레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증권사 호평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후성입니다. 2차 전지 소재로 성장성을 높였지만 사실 지난주 이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소식에 흔들림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5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인탑스는 신사업 분야인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조 이방원의 후발주자로 일컫는 이 로봇주, 외국인은 관심 보이면서 인탑스 사들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인 코엔텍, 그리고 방어주 역할로서 KTNG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기관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죠. 이에 리오프닝주를 대거 담아낸 기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비자 없이 자유여행 이제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오늘부터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야외 스포츠 경기장 또 공연장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같은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색조 화장품 제조업체이자 또 오늘 탐방이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을 연속해서 사들였고요. 리오프닝주로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까지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통신 장비업체 서진 시스템과 금융주로는 하나금융지주 13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부터 볼까요? 저는 인탑스를 좀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어 왔음에도 네.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맞습니다. 그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관련돼서 좀 추가 후발주라고 좀 보고 있는 격이 있습니다. 특히 인탑스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특히 어셈블리 사업을 대중적으로 좀 해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출의 상당한 부분이 그 핸드폰 케이스 사업에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핸드폰 케이스가 어떤 그 돈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핸드폰 위주로 좀 많이 핸드폰 케이스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갤럭시 A 시리즈 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좀 비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안 좋았던 상반기를 좀 딛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특히 핸드폰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매출이 많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 좀 개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하반기에 그렇죠? 무슨 특히 이슈가 좀 있나요? 하반기에 그 갤럭시 A 시리즈의 좀 출시라든지 또 사실 상반기가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저가형 핸드폰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기저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반기 핸드폰 케이스 매출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탑스의 주된 모멘텀은 이제 앞으로는 그 베어 로보틱스라는 그 로봇 때문에 이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어 로보틱스가 생산을 하고 있는 서빙 로봇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식당 가서 한두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좀 요번에도 한번 보고 왔는데 이 그 서빙 로봇에다가 이제 그 음식물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몇 번 테이블로 가라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 테이블로 가게 됩니다. 물론 대신에 그 고객이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은 있지만서도요. 이 로봇 한 대에 지금 단가로는 한 2천만 원, 대당 2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알고 정말 있습니다. 비싸네요. 네.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이런 상당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베어 로보틱스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000대까지 생산을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대까지 이렇게 보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탑스는 그 외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평판에 대해서 좀 호감도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 대기업들이 모든 대기업들이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그 베어로보틱스와 같은 국내 뭐 신생 스타트업들이 로봇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 인탑스의 예전에 그 로봇 산업 생산 이런 경험들이 네. 앞으로 또 다른 뭐 수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로 추가로 좀 봐야 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식당을 가도 좀 어르신들도 식당의 서빙 로봇에 많이 익숙해지셔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꺼내서 내리시고 식사를 다시 한 것도 반납하시고 굉장히 벌써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제가 이 트라우마가 저희 그 전기차 배터리도 화재가 나면서 주가까지도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서빙 로봇도 처음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잘 아시죠? 충전 중에 서빙 로봇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 이게 그 배터리 충전 사고와 같은 트라우마가 다시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완전히 또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 역시도 함께 출렁일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으실까요? 저도 뭐 일부 그런 걱정은 사실 생각은 들게 되는데 이것이 예. 사실 여론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여론이 또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화재 사고 분위기라는 것은 좀 여론을 좀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앞으로 좀 확대적으로 보급된다라는 생각을 추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는 종목들 딴에서 그 로봇들이 공장용 로봇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뒀다면 네. 일상용 로봇은 사실 서빙 로봇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서빌 로봇에 대한 화재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주인님께서 보시기에 인탑스 가격 전략 세우신다면 어떻습니까?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31,0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을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수천만 원 들여서 인건비 줄이려고 했는데 화재 사고 때문에 그걸 더 리커버리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면 소용이 없겠죠. 이런 건 좀 굉장히 잘 해결이 돼야 합니다. 기관 순매수 특징 중 어떤 걸 꼽으십니까? 네, 기관 종목 같은 경우는 서진 시스템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통신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제가 좀 지향하는 바는 통신보다는 특히 베트남 공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진 시스템이 좀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은 베트남 공장에 한 11개 공장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탈중국화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탈중국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었는데 특히 이번 최근 같은 경우에 그 F-35죠. F-35에서 그 중국산 그 합판이 나왔다는 합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F-35에 그 미국에서 납품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탈중국화 아니 중국에서 나오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원료라든지 아까 그 IRA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국에서 나온 제품을 특히 많이 꺼려질 것이다. 앞으로는 특히 이런 G2 분쟁이 있어서 특히 수혜가 된다면 중국이 아닌 이제 나머지 중국이 아닌 다른 공장은 특히 베트남 쪽에서 많이 이제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베트남에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아시다시피 다 통신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죠. 특히 통신 장비도 부품에도 특히 수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뭐 미국항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이 좀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에릭슨 향에 대해서 좀 본격화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ESS 시스템이라든지 컨테이너 쪽으로 사업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활발하게 돼 있는데요. 이 ESS라 하면 뭐 배터리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컨테이너랑 사실 크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ESS라든지 컨테이너를 만들려면은 사실 이 막대한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막대한 땅이 필요한데 이 베트남에 그런 부지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은 이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컨테이너라는 것이 말이죠. 한 98%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격 조정, 가격 담합이라든지 또 해외 해운사에서도 특히 이 중국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중국에서 98%가 생산됐었냐면은 예. 사실 대부분의 물동량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중국이 아니라 다음 이제 신진국이라 한다면은 사실 좀 베트남도 염두에 둔다면 사실 이 컨테이너 생산 기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뭐 컨테이너라든지 ESS 또는 통신까지 모든 곳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공장에 대해서 좀 특히 탈중국에 대해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ESS라든지 또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도 뭐 에릭슨이나 이런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앞으로는 이런 고객들이 이제 다변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기관은 그야말로 요즘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공매도도 좀 많아요. 대차장과 높은 종목입니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비를 좀 많이 찍었던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시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것을 사실 해치를 하기 위함이죠. 이 가격이 그냥 매도를 친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공매도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신규 모멘텀 수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근데 앞으로 또 계속 좀 그런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가격도 위로 올라갈 때마다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8월 말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특징주까지 봤고요.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 중에서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 2차 전지를 강하게 사들였는데요. 하지만 이 금리 인상, 또 인플레 우려에 다시금 성장성과 리오프닝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보니까요, 바이오와 엔터를 강하게 사들였는데요. 이 대장주 셀트리온을 우위 종목으로 올렸고 뒤이어서 역시나 중국 매출 상승 기대감에 오스템 임플란트 다시금 우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또한 엔터주로는 SM과 또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사마 네트워크스까지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또 그 밖에도 한화 임팩트, 또 SK 가스 등과 함께 호주에서 생산된 이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 개발 소식을 전한 고려 아연까지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사모펀드 특징주들을 보면 요즘 시장에 이렇게 끼 있는 종목이 뭔가라는 게 확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운데서 뭐가 가장 매력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마 네트웍스를 보고 있습니다. 사마 사마 네트웍스. 네.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사실 제작사 업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최근에 방영됐던 그런 드라마들을 제작을 했었고요. 특히 지금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은 특히 사마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예. 지속적으로 자체 IP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이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영권을 계속적으로 뭐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한 드라마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에도 수출하고 뭐 중국으로도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매출을 내면서 이 실적 개선 자체를 뚜렷하게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연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해는 1개 정도 아니면 2개 정도 이렇게 출시를 한 경우 방영을 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4편 정도, 4편 이상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자체 드라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이 이런 그 제작사 성장성에 대해서 좀 추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마 네트웍스에 제작했던 드라마가 이제 23일 날 상영을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MBC랑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첫 상영을 했었고요. 그 금수저라는 드라마입니다. 금수저라는 드라마는 이제 그 웹툰에 이렇게 기반해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사실 저도 이것을 이제 이 사마 네트웍스를 공부를 하면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보셨어요? 요약본이라 할까요? 네, 이제 10분 요약 이런 부분을 제가 봤는데 사실 이 좀 청소년층이 좀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요일 날 들어왔던 수급이 월요일 날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질 때 오히려 좀 한 번씩은 매수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금수저뿐만 아니라 그 낭만닥터 김사부 예전에 좀 많이 흥했던 드라마죠. 네. 내년에는 낭만닥터 김사부 3라든지 또 이런 드라마 외에도 4편 이상의 드라마가 방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제작 회사들은 흥행하는 작품에 따라서 또 그만큼 실적도 그렇죠. 주가도 연동이 되잖아요. 대표작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지을까요? 네, 매수가는 한 3,2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뷰티풀 굿머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